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중요한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 5시에 펼쳐지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라치오와의 맞대결은 뮌헨에게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요. 컵대회와 리그 우승이 멀어지는 가운데 챔피언스리그까지 탈락하게 된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12년 만에 무관에 그치게 됩니다. 팀을 이렇게 만든 투엘 감독은 이미 경질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민재보다 다이어가 뮌헨에 잘 맞다는 평가를 했었는데요. 팬들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반박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라치오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를 선발해서 제외하고 다이어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팬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팀 내부에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IN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세리에 A에서 뛴 김민재에게 라치오는 상당히 익숙한 상대입니다. 지난 시즌 김민재가 뛰었던 나폴리가 우승할 당시 라치오는 가장 강력한 우승 상대였는데요. 나폴리가 승점 90점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라치오는 그 뒤를 바짝 따라오며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세리에 A 5라운드 나폴리와 라치오의 경기에서 김민재는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팀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직전 시즌 득점왕이었던 임모빌레가 슈팅을 한 개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경기 내내 숨통을 조였습니다. 게다가 전반 38분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나폴리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김민재의 활약으로 나폴리는 라치오를 2대1로 이기며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김민재는 평점 8.3점으로 결승골을 넣은 크바라 첼리아 다음으로 팀 내 2위였습니다. 리그 후반기 2차전에서 나폴리는 라치오에게 1대0으로 패배하였지만 김민재는 여전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 시즌 득점왕 임모빌레를 완벽하게 막으면서 슈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는데요. 비록 배신호의 골로 패배하였지만 김민재는 이날도 빛났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 100%의 승률을 기록했고 패스 시도 155번 중 145번을 성공하며 94%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라치오 입장에서는 김민재라는 강력한 센터백을 상대하는 것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김민재는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라치오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김민재는 뮌헨으로 팀을 옮긴 후 챔피언스리그에서 라치오를 다시 만났는데요.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김민재는 라치오에게 예전과 같은 괴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폴리 시절처럼 임모빌레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경기를 지배했는데요. 하지만 우파메카노의 실수로 페널티킥을 내주고 임모빌레가 골을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패배하였습니다.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에서는 뮌헨이 패배했음에도 김민재에게 전체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평점 7.7점을 주었습니다. 이는 김민재가 라치오를 상대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뮌헨의 운명이 걸린 라치오와의 2차전을 앞두고 독일 매체 키커는 라치오에게 강한 김민재가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전해서 화제입니다. 키커는 김민재의 선발 제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김민재의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중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김민재는 단연 팀의 1순위 선수로 꼽혔으며 다음으로는 우파메카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메카노는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2차전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투엘 감독은 김민재를 제외한 데리우트와 다이어 조합으로 라치오전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빌트에서는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을 김민재가 벤치에 앉을 것이라는 증거가 놀랍게도 많다. 김민재는 이번 라치오전 데뷔 첫 훈련에서 이미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 가장 일관된 플레이를 펼치는 중앙 수비수다. 한국의 스타는 바이에른 뮌헨 중앙 수비수에서 두 경쟁자를 상대로 투엘 앞에서 패했다. 센터백으론 지난 겨울 새로운 다이어와 데리우트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김민재를 위한 자리는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라치오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엘 감독은 데리우트와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독일 매체들은 데리우트와 다이어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일 축구 양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키커와 빌트는 이번 시즌 김민재를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파메카노와 데리우트가 부상에 시달려 김민재가 센터백 아닌 선수들과 호흡하면서 힘든 여정을 달려왔음에도 매 경기 평점을 낮게 줬습니다. 김민재에 대한 까칠한 시각이 이번 라치오전 라인업을 앞두고 혹독할 정도의 비판 기사와 훈련장 취재 보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달 뒤 퇴진하는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외면하는 조짐이 보여 마음이 아픈데요. 라치오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엘 감독은 데리우트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독일 매체들은 데리우트와 다이어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전반기가 끝날 때만 해도 호평을 받았는데요. 김민재는 지난 1월 정규리그 34라운드 가운데 16라운드를 마친 뒤 분데스리가 홈페이지가 팬투표로 선정한 전반기 베스트 11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에서 선정한 월드베스트 10일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은 지난해 그라운드를 누빈 전세계 선수들 가운데 선발한 월드팀 2023을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김민재는 3-4-3 포메이션에서 중앙 수비수로 선정되었고 미넨에서 함께 뛰고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 맨체스터시티 트래블 달성의 핵심이었던 후뱅 디아스와 함께 3백을 형성했습니다. 김민재와 함께 월드팀 2023에 이름을 올린 다른 포지션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한데요. 공격수에는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을 비롯해 2018 러시아 월드컵 이후 5년 넘게 톱클래스 공격수로 위용을 뽐내고 있는 킬리안 음바페, 그리고 매 시즌 30골 안팎을 뽑아내는 특급 스트라이커 케인이 포진해 있습니다. 미드필더에는 메시, 벨링엄, 데브라위너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김민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실력을 인정하는 곳은 많지만 독일 축구 매체에서는 김민재에게 냉랭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랭한 평가는 오히려 다이어에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이어는 그동안 토트넘에서 보여준 모습이 대부분 실망스러웠고 토트넘 주전 경쟁에서도 밀린 선수라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과거 조세 무리뉴 감독과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이 팀을 맡았던 시절에는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로 뛰었으나 점차 입지를 잃어 최근에는 로메로와 반더벤에게까지 주전 자리를 내준 상태였습니다. 또 다이어는 부족한 기본기와 아쉬운 수비 능력 및 빌드업 능력 등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센터백들에게 원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후방에서 긴 패스로 빌드업을 주도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장점이었던 킥의 정확도마저 떨어져 무색무취의 선수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점에선 미넨의 전설로 불리는 마테우스도 다이어의 영입을 선택한 미넨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케인의 추천으로 미넨으로 온 다이어는 케인과 함께 미넨 내에 파벌을 만든 것 같은데요. 투엘 감독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미넨 내부의 파벌 싸움까지 더해져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 내의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역시나 케인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무리뉴가 토트넘 감독으로 있던 시절 그가 결승전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임된 배경에는 해리 케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중용하면서 손흥민이 케인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자 이에 케인이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후 케인의 압력으로 인해 무리뉴 감독은 결승전 직전 해임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더욱 큰 문제는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유사한 태도를 보이며 팀의 분위기와 성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축구 팬들은 과거 손흥민이 골든 부츠를 수상하며 자신보다 더 큰 인기를 끌게 되자 케인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수비에 더 많이 가담시키며 손흥민의 득점 기회를 줄인 것 역시 케인의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의 이기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개인 득점 기록을 늘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팀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가 우승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해 많은 축구 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식 INTV에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